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간호사로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지금은 육아휴직 중이에요. 친정엄마랑 시댁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사연 보내게 됐네요. 저는 남편과 선을 보고 결혼했어요. 소개는 시아버지께 받았습니다. 시부는 저랑 같은 병원에서 일하시는 교수님이셨어요. 늘 저만 보면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바로 본인 아들이었답니다. 남편은 시부처럼 의사는 아니었고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저는 오히려 좋았어요. 같은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은 내키지 않았거든요. 워낙 별난 사람을 많이 봐서요. 그래도 시부만큼은 그 중에서 가장 양반이신 분이었어요. 성격도 너무 좋으셨죠. 저런 분이 아버지면 그 자식은 어떨까 하는 궁금증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인상도 좋고 멀끔했어요. 남편과는 선을 보고 몇 개월 뒤 바로 결혼했어요. 눈 깜빡해보니 어느새 결혼식장이더라고요. 그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바로 임신이 됐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가진 저를 살뜰히 챙겨줬어요. 시댁 식구들도요. 그래서 저는 결혼 잘했다 라고 생각했죠. 아이를 낳고 나서야 이 결혼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체중계 올라가 봐. 응? 갑자기 무슨 체중계야? 아, 얼른 올라가 봐. 남편은 아기 분유를 먹이고 있는 저에게요. 새벽부터 체중계에 올라가 보라고 보챘습니다. 남편의 재촉에 저는 얼떨결에 아이를 안고 체중계에 올랐습니다. 우리 애기가 3.8kg였나? 대충 4kg 빼면 와, 당신 미쳤어? 아니, 갑자기 소리를 질러. 소영이 분유 먹이고 있잖아. 저는 놀랐지만 소근소근 말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여전히 큰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문제야? 당신 웨딩드레스 입을 때 몸무게 50kg도 안 됐잖아. 근데 지금 애 몸무게 빼도 63kg야. 이해가 안 된다. 당신 지금 아침부터 뭐 하는 건데? 뭐 하기는? 이제 애 낳았으니까 당신 몸무게 얼마나 돌아왔나 확인했지. 장난해? 지금 잠도 못 자고 졸면서 애 분유 먹이는 사람한테 이게 할 짓이니? 잠을 못 자서 부은 건가? 63보다 어째 더 나가 보여. 나 키 167이야. 결혼 전이 키에 비해 많이 말랐던 거고 63kg도 지극히 정상 체중이거든? 당신 뭐 잘못 먹었니? 처음에는 몰래카메라인 줄 알았어요. 뭐 이벤트라도 준비해서 일부러 화나게 만드는 건가 싶었죠. 근데 남편은 진짜 맑은 눈의 광인처럼 눈을 반짝이면서요. 여자의 몸무게에 대해 열변을 토하더라고요. 자기가 바라는 이상적인 몸무게에 대해서요. 아니, 지금 당신 출산하고 한 달이나 지났어. 근데 예전 몸으로 안 돌아온다고? 그러니까 좀 적당히 먹지. 야, 너야말로 애 낳은 지 한 달 된 마누라한테 뭐? 적당히 좀 먹지? 장난하니? 너 나가. 당장 방에서 나가라고. 순간 눈이 돌더라고요. 남편에게 아기 방에서 나가라고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다 던졌습니다. 꽤 무거운 물티슈를 다리에 맞은 남편은요. 이게 미쳤나? 하고 손을 올리더군요. 그러다 아기가 울자 짧은 욕짓거리와 함께 나가더라고요. 저는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진 건지 멍했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나서야 화장실에 가서 입을 틀어막고 울었어요. 밤새 칭얼거리는 아기를 돌보느라 잠도 못 자고 온몸이 퉁퉁 부어오른 제 모습이 거울에 비치는데 정말 많이 서러웠어요. 남편은 그 날을 시작으로 매일 제게 다이어트를 강요했어요. 저는 남편과 한마디도 안 섞으려고 했죠. 제가 체질이 워낙 말라서요. 살면서 이렇게까지 살이 찐 적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빠질 것 같았어요. 아기 한 명 돌보는데도 많은 에너지가 소모됐거든요. 제 예상대로 5kg는 육아하면서 금방 빠지더라고요. 실시간으로 그렇게 살이 빠지는 중인데도 남편은 더 빼라는 얘기를 했죠.
5kg 빠지면 뭐해? 아직 58kg잖아. 한 달 준다. 한 달 안에 빼. 당신이나 다이어트해. 키에 비해 과체중이야. 아니, 비만인 듯. 남자는 이 정도 나가는 게 맞아. 그건 키 큰 남자 이야기고. 제가 그대로 남편에게 똑같이 갚아주니깐요. 남편은 뭐라 반박하지 못하고 시익시익 화만 내더라고요. 그러다 시댁에 갔는데 정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부 빼고 시댁 식구들이 다 모인 자리였는데요. 시모가 진수성찬을 차려놨더라고요. 돼지갈비찜, LA갈비, 찜닭, 고기 요리만 3가지였고요. 잡채 등등 아주 상다리 부서질 것 같았어요. 남편이 저를 비록 사람 아닌 돼지 취급했지만 시모라도 날 챙겨주는구나 싶었습니다. 애 낳느라 고생했다. 그런데 시모는 고생했다는 말과 함께 제게 캐릭터가 그려진 유아용 식판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뭔가요? 순간 저는요, 아직 아기가 1살인데 왜 벌써 유아용 식판을 사셨나 싶었어요. 제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시모는 그곳에 음식을 따로 덜어서 주더라고요. 얘야, 정해진 양만 먹어야 살이 빨리 빠진다. 지금 찐 살 안 빼면 평생 가. 이 양 잘 기억했다가 집에서도 이렇게 먹어라. 나물 반찬 위주로 말이다. 얼마 전 출산하고 아직 몸도 다 추스리지 못한 며느리에게 어떻게 살을 빼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식판에는 심지어 고기 반찬은 하나 없고 국도 없었어요. 오직 나물만 있더라고요. 어머니 참 너무하시네요. 식판을 보면서 저는 실소를 터뜨렸어요. 그러자 시모는 당황한 듯 소리치더라고요. 아기가 분유 먹으니까 엄마는 영양 좀 모자라도 돼. 미용적으로 살 빼는 게 우선이지. 예. 매일 같이 얼굴 보고 살 부대끼는 네 남편 입장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니? 으이그, 봐. 내가 진작 다이어트 하라고 했지? 남편은 시모를 거들어서 제게 면박을 줬어요. 아이 낳고 처음 방문하는 시댁이었는데 그런 대접을 받다니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순간 욱했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싸우기 싫어 말을 더 보태지 않았죠. 그저 눈물을 꾹 참고 바보같이 식판의 밥을 먹었습니다. 남편과 남편의 친척들은 제가 혼자 그렇게 먹든 말든 아무도 신경 안 쓰더라고요. 남편과 시엄마는 고기 반찬 골고루 아주 잘 먹더라고요. 저 육류 좋아하는 편도 아니고요. 임신했을 때 고기도 일부러 챙겨 먹느라 힘들었어요. 어차피 따로 덜어주지 않아도 나물 말고는 다른 반찬 손도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수치스럽게 저만 식판에 밥을 줬어야 했을까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참았던 눈물과 서러움이 폭발했습니다. 아니, 어머님 나한테 어떻게 그러셔? 애 낳은 지 얼마 안 된 며느리한테 어떻게 그런 대접을 하셔? 식판이 뭐야, 식판이. 다른 친척분들도 다 계시는데. 내가 애 낳은 지 1년이 됐어, 2년이 됐어. 당신이랑 어머님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님, 당신이 나 다이어트 안 한다고 뭐라고 말했니? 어머님, 당신 때문에 저러시는 거야? 답답해. 진짜 모르는 소리 한다. 1달이 2달 되고 2달이 3달 되는 거야. 그렇게 1년 금방이고. 우리가 다 당신 몸 생각해줘서 하는 말이잖아. 그러게, 진작에 운동했으면 됐잖아. 살 빼려고 스스로 노력이라도 했으면 좀 좋아? 으휴, 겨우 2년차 부부인데 설렘이 다 사라졌어. 알아? 여자로 안 보인다고. 시모의 충격적인 행동과 남편의 독설에 저는요, 잠을 못 잤는데도 전혀 피곤하지 않더라고요. 말이 안 통한다는 걸 깨달았으니 어떻게 복수하지? 온종일 생각했죠. 알겠어. 나 독하게 한번 다이어트 해볼게. 당신이 그토록 원하는 다이어트 내가 보란 듯이 해줄게. 진짜? 그래, 잘 생각했어. 내가 응원할게. 열심히. 파이팅! 당신도 남편 사랑 받고 싶지? 무조건 여자는 날씬해야 돼. 그래야 매력 있어.
제가 다이어트 한다고 하자 남편은 콧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정말 얄미웠어요. 다음날 저는 바로 유아용 식판 2개를 구매했습니다. 이게 뭐야? 뭐긴 뭐야, 당신 식사지. 얼른 앉아서 먹어. 그러니까 이 어린이 식판 뭐냐고. 아, 내 거 사면서 당신 것도 샀지. 당신 살 너무 많이 쪘길래. 나도 실은 말 안 했는데 어제 당신 배 보는데 순간 너무 깨더라. 당신도 나 볼 때 그런 느낌이었어? 아휴, 우리 아직 30대잖아. 왜 이렇게 찐 거야? 지금부터 관리해야 40대 배불뚝이 아저씨 안 된다. 뭐? 말 나온 김에 체중계 올라가 볼래? 아니, 이 여자가 지금 뭐라는 거야? 장난치지 말고 내 밥그릇 내놔. 밥그릇이 왜 필요해? 우리 앞으로 밥은 식판에다가 먹을 거야. 살 빠질 때까지 계속. 그때 어머님이 알려줬던 방법이 참 좋더라고. 당신도 나랑 이렇게 먹다 보면 아마 금방 감량할 거야. 남편은 저를 가만히 노려보다가요. 밥을 먹지 않고 그대로 출근했습니다. 애초에 국은 끓이지도 않았고요. 반찬은 채소뿐이었어요. 브로콜리 데친 것과 콩나물 무침 이런 식으로요. 시모가 했던 그대로 아주 똑같이 베꼈죠. 그런데 웃긴 건요. 처음에는 손도 안 대던 남편은요. 며칠 계속 그렇게 차려주니 먹기는 먹더라고요. 자기가 할 줄 아는 요리는 없고 라면만 먹기 질렸겠죠. 저는 결혼 전에도 채식 위주 식사를 했기에 매끼 나물 반찬만 먹어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애기 입맛이라 햄이랑 고기 없으면 밥을 못 먹거든요. 햄이라도 좀 구워봐. 햄 없어? 햄? 햄이 먹고 싶어? 당연하지. 사람이 어떻게 풀떼기만 먹고 사냐? 콩고기로 만든 떡갈비가 있거든? 잠시 기다려봐. 그거 구워줄게. 당신 내가 콩 엄청 싫어하는 거 몰라? 아, 몇 살인데 편식이야. 콩맛 안 나고 고기맛 나니까 걱정 마. 안 먹어. 안 먹는다고. 우리 건강을 위해서잖아. 그러다 남편이 저 몰래 치킨이라도 시키면요. 당신 치킨 시켰더라? 어쨌어 내 치킨? 유혹에 그렇게 쉽게 질 거면 배달 어플을 지워. 뭔 소리야. 치킨 내놔. 식탁에 있어. 맛있게 먹어. 이게 뭐야. 왜 이것뿐인데. 저는 식판에 퍽퍽 썰인 닭가슴 부위를 한 조각만 뒀어요. 뭐긴 뭐야. 우리 지금 관리 중이잖아. 한 조각이면 충분해. 뭐? 관리는 네가 하는 거고. 어머, 관리는 둘 다 해야지. 당신은 비만이잖아. 남편은 입을 꾹 다물고 말 못하더라고요. 지가 봐도 자기가 뚱뚱한 거 알았겠죠. 그리고 시댁에 갈 일이 생겼는데요. 저는 어김없이 부부 식판을 챙겼습니다. 어머님, 제가 식판 가져왔어요. 알아서 덜어 먹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여보 거도 들고 왔지. 시모는 남편에게 들은 게 있는지 가만히 저를 노려봤습니다. 잘못했어. 잘못했다고. 제발 그만 좀 해. 식판 2개 다 갖다 버려. 남편은 식판을 숨기고는 제게 싹싹 빌었죠. 시모는 곧 그런 남편이 불쌍한지 제게 사과하더군요. 내가 생각이 짧았다. 미안하다. 그러니 너도 그만하거라. 시모는 자기 아들이 제대로 못 먹고 사는 건 죽어도 싫었나 봐요. 그 이후로 저는 식단을 안 해도 알아서 체중 감량됐고요. 남편은 점점 더 쪘어요. 그동안 못 먹은 게 한이 됐었나 봐요. 저는 남편이 살이 뒤룩뒤룩 쪄가도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나중에 보다 못한 시모가 남편에게 한마디 하더군요. 어머, 너 그만 좀 먹어라. 뱃살이 이게 뭐니? 아휴.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며칠 굶은 사람처럼 밥을 개걸스럽게 먹더라고요. 그러다 시모는 제 가방에 괜히 딴지를 걸었어요. 얘, 너 그 가방 비싸 보인다. 네 돈으로 샀냐? 아, 저거? 저거 아빠가 사준 거야. 애 낳은 거 수고했다나 뭐라나. 참 우리 아빠지만 진짜 너무해. 아들은 아무것도 안 주고. 사실 시아빠께서요. 출산하느라 너무 고생했다고
레스토랑에 저랑 남편만 불러서 비싼 밥 사주셨거든요. 그때 저한테 커다란 쇼핑백을 내미시는 거예요. 얘야, 새애기야. 내가 내 아들이랑 결혼까지 시켜놓고 항상 못 챙겨줘서 미안했다. 출산 때도 못 가봐서 미안하구나. 시아비로서 해준 게 없어서 이거라도 준비했다. 쇼핑백을 열어보니 여자라면 한 번쯤 가지고 싶어하는 그 브랜드 가방이었습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을 포함해서 남편에게도 받아본 적 없는 축하도 받고요. 가격을 떠나서 절 위한 선물까지 주셔서 감동의 눈물을 글썽였었죠. 여태 다른 사람들에게는 살 빼라고 구박만 받았으니까요. 남편은 질투가 나는지 입을 삐죽대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집에 돌아와서는 제게 성질 부리더라고요. 야, 임신은 너 혼자 하냐? 내가 도운 거잖아. 라고 제게 비아냥거렸어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출산은 나 혼자 했잖아. 얼마나 아픈지 당신이 알아? 라고 비꼬았죠. 아무튼 그 가방을 제가 시댁에 올 줄 모르고 들었던 거예요. 뭐? 아니 애 낳은 게 무슨 유세라고 이 양반은 나한테나 잘하지. 그랬으면 이혼도 안 했을 텐데 말이다. 예, 어디 보자. 시모는 제 가방을 낚아채서 이리저리 살펴봤습니다. 아차 싶었죠. 시부모님은 성격 차이로 10년 전 이혼하셨어요. 그래서인지 시부가 절 챙기면 시모는 늘 못마땅해 하더군요. 참나, 국내에 몇 개 안 들어온 가방이네. 세상에 며느리한테 누가 이런 걸 선물한다니? 생각 없이 받은 너도 참 그렇다. 애 키우는 사람이 이걸 들고 다닐 생각해? 아니 딱 봐도 비싼 거 알겠는데 네 눈에는 이 가방 견적이 안 보이냐? 받았으면 말이다. 들기 전에 나한테 먼저 가져왔어야지. 엄마, 저 가방 갖고 싶어? 당신 그 가방 오늘 처음 든 거 아니야? 당신이 써봤자 기저귀 가방이잖아. 우리 엄마 줘. 남편은 여전히 철없이 말했죠. 그러자 시엄마는 기분 나쁜 듯이 이야기했습니다. 얘는 이미 제가 이미 든 순간 준 거지. 난 됐다. 다음에 이런 거 받으면 곧장 나한테 들고 와라. 날 기만하는 것도 아니고. 시모는 하루 종일 가방 타령에 궁시렁거렸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말을 곧 늘어놓기 시작했죠. 가만 보니 네 시아빠가 며느리 말에 꿈뻑 죽나 보지? 너 손녀 낳아줬으니까 그 보답으로 돈 좀 달라고 해봐라. 돈이요? 그래, 나도 며느리 덕 좀 보자. 어머님, 애 낳았다고 어떻게 돈을 달라 해요? 어머, 가방은 냉큼 받아놓고는 돈은 왜 말 못해? 가방은 아버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고요. 손녀 낳았으니 제가 돈 달라고 말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주신다고 해도 저도 안 내키고요. 제 딸 가지고 돈 거래하는 거 싫어요. 뭐? 어이구, 고고한 척은. 기회가 자주 올 것 같냐? 네가 애를 뭐 두세 명 더 낳을 거야? 지금 낳았을 때가 돈 뜯어낼 기회란 말이다. 제가 아버님 만나서 용돈이라도 받으면요. 한 푼도 안 쓰고 어머님 다 드릴게요. 그러니 그만 말씀해 주세요. 듣기 너무 힘들어요. 아이고 며느님, 너 잘나셨어요. 용돈? 푹 끼고 있네. 너 설령 푼돈 가지고 나한테 생색낼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어머님이 가방 가지고 난리를 피우셔서 저는 한동안 그 가방을 들지 않았습니다. 아깝기도 했고요. 그래서 집에 고이 모셔놓았는데요. 아니, 어느 날 보니 가방이 없어졌더라고요. 여보, 혹시 내 가방 못 봤어? 무슨 가방? 그때 아버님이 주신 가방 말이야. 잘 찾아봐. 어디 있겠지. 샅샅이 다 찾아봤다고. 그런데 없어. 아, 나 기억났다. 뭐가 기억나? 너 저번에 친정 갔을 때 엄마 왔었거든. 그때 잠시 빌린다고 가져갔던 것 같은데. 뭐? 그걸 왜 이제야 말해. 그리고 가져가신다 해도 당신이 못 가져가시게 했어야지. 저는 시모에게 가방을 받으러 시댁에 갔습니다. 어머님, 제 가방 가져가셨어요? 가방? 그래,
내가 가져갔다. 아니, 너는 싹수가 없는 거니 아님 눈치가 없는 거야. 시애미도 못 드는 비싼 가방을 감히 네가 들려고 해? 어머님, 그럼 저 어떡해요? 아버님이 물어보시면 어머님 드렸다고 하면 돼요? 말이라고 하니? 시아빠가 안 물어보게끔 행동 잘해야지. 그리고 나도 가방 하나 준비했다. 드레스룸에 다녀온 시모는요, 자그마치 10년 전 비싸게 주고 산 명품이라며 다 낡은 가방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님? 어머, 진짜 얘 속물인 거 봐라. 왜 내 선물은 기쁘게 안 받아? 네 시아빠 선물만 기쁘냐? 기쁘죠. 기쁜데요. 아버님이 주신 가방은 진짜 못 드릴 것 같아요. 우선 제 원래 가방부터 돌려주시면 안 돼요? 참나, 네 태도 봐서 주마. 내가 준 가방을 앞으로 계속 들고 다니는지 지켜보마. 내 가방도 네가 기쁘게 잘 들고 다니면 돌려주고. 저는 시모의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시아빠가 전화가 왔었거든요. 제가 모를까봐 전화하셨대요. 주신 가방 제일 안쪽에 1,000만 원 수표 넣어 놓으셨다고요. 너무 놀란 저는요, 얼른 제 가방을 찾아와야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에게 제 돈으로 1,000만 원 입금해 드렸어요. 전화하시면 혼내실 것 같아서 전화는 차마 하지는 못하고요. 아버님, 가방만 받겠습니다. 돈은 너무 과해요. 나중에 둘째 낳으면 주세요. 라고 문자를 남겼어요. 그리고 저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제 톡 프로필 사진에 시모가 준 가방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사진 밑에 짤막한 글을 남겼죠. 이건 어머님께서 주신 세상에 하나뿐인 가방. 시모는 제가 올린 사진을 봤는지 바로 전화 오더라고요. 사진 뭐냐? 네? 뭐가요? 가방 말이다. 뭐 자랑이라고? 어머,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세요. 언제는 기쁘게 들라고 하셨잖아요. 어머님, 저 진짜 그 가방 마음에 들어요. 동네방네 자랑해야죠. 으이그, 진짜 못난 것. 어디 해봐라. 내가 눈 하나 깜빡하는지. 시모는 저보고 알아서 하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더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은 낡아빠진 명품 가방 상태를 보고요. 저 대신 욕을 한 바가지 하더군요. 손잡이랑 밑가죽이 이미 많이 벗겨져 있었거든요. 당연히 시댁 식구들이 있는 톡에도 사진을 올려서 자랑했습니다. 세상 해맑은 척 연기했죠. 이거 어머님이 주신 가방인데요. 너무너무 예쁘죠? 빈티지스럽고요. 지금은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도 없는 제품이래요. 출산 선물로 받았어요. 어쩜 이런 어머님이 세상에 어디 또 있을까요? 정말 결혼 잘한 듯해요. 그러자 다들 마지못해 축하해 주는데요. 시모 혼자 열을 내더라고요. 그러다 우연히 시댁에 갔는데 시모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시모를 골탕 먹여줄 기회요. 안녕하세요. 이 가방이요. 저희 어머님이 10년 전에 구매한 가방인데요. 엄청 관리를 잘하셔서 예쁘죠? 빈티지스럽죠? 어머님께서 저한테 얼마 전 출산 선물로 주셨어요. 아버님이 물론 더 비싼 가방 주시기는 했는데요. 그건 어머님 드렸고요. 저는 어머님한테 대신 이 멋진 가방을 물려받았답니다. 아끼고 아껴서 제 딸이 어른 되면 물려주려고요. 시모는 창피한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더군요. 시모 친구들도 당황했는지 표정 관리를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시모는 민망한 걸 이제야 알았는지 제 팔을 붙잡고 그쯤 하면 됐다고 그만하라고 말하더군요. 그쯤 하면 됐다. 내가 미안하다. 네? 어머님, 저 정말 좋아서 이러는 거예요. 자랑해야죠. 그만하라니까. 에휴, 그 가방은 내가 실수로 잃어버렸다. 네 시아빠 난리 날 테니 내가 어떻게든 비슷한 가짜라도 구해보마. 그렇게 시엄마께 사과는 받았지만요. 결국 가방은 제품에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그래도 속은 시원했어요.
저는 출산 후부터요. 아기를 돌보느라 잠을 제대로 자는 날이 손에 꼽혔어요. 애 키우는 집은 어느 집이나 마찬가지겠지만요. 처음 겪는 수면 부족에 엄청 고통스러웠죠. 남편이 집에 와야 겨우 몇 시간이라도 잘 수 있었답니다. 그런 제 상태를 눈치챈 친정엄마께선 멀리 지방에서 저희 집까지 오신 덕분에 겨우 한숨 돌렸어요. 엄마가 계셔서 조금은 살만했습니다. 친정엄마께서는 저희 부부를 위해 집안일도 해주셨어요. 저도 그때는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생각도 못했죠. 그저 밀린 잠을 자느라 남편에게 엄마를 부탁했거든요. 그런데요, 남편은 친정엄마를 도와주기는커녕 감사한 마음도 없었고요. 고용한 가정부 대하듯 행동하고 있었어요. 아니, 가정부보다 못한 대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제가 몇 번을 말해요. 이 옷은 세탁소 맡겨야 한다고요. 아이씨, 옷감 다 상했네. 아이고, 어째 윤서방? 미안해. 내가 또 깜빡했네. 지금이라도 이거 세탁소 가서 맡기시고요. 제 와이셔츠도 미리 다림질 해놓으세요. 아침에 장모님이 허둥지둥하니까 저까지 마음이 급하다고요. 그래. 내 세탁소 다녀올게. 와이셔츠도 미리 다림질 할게. 또 시킬 건 없어? 아, 그리고요. 집 반찬이 계속 겹치잖아요. 비슷하면 금방 물리거든요. 제가 임시로 이번 달 먹고 싶은 식단표 만들었거든요. 웬만하면 이렇게 지켜주세요. 그리고 와이프가 좋아하는 음식만 하지 마시고요. 사위 입맛을 아직 모르세요? 아이고, 서운했다면 미안해. 기분 풀어. 엄마, 뭔 소리야 이게 다? 야, 너 지금 우리 엄마한테 뭐 하는 말버릇이야? 네가 뭔데 우리 엄마를 가정부 취급해. 세탁소 네가 가. 어디 장모님 어려운 줄 모르고. 너 돌았니? 우리 힘들까봐 집에도 안 가시고 도와주시는데 감사해하지는 못할 망정 감히 이따위로 대접해? 참나, 애 본다고 나 몰라라 할 때는 언제고. 너는 애가 네 전부냐? 남편은 안 보이지? 둘 다 그만해. 싸우지 마. 난 괜찮으니까. 그쵸? 괜찮죠? 봐, 장모님 괜찮다잖아. 자기가 원해서 하는 일이잖아. 딸내미 보살피고 싶어서 저러시잖아. 근데 왜 넌 나한테 난리야? 너야말로 돌았냐? 하늘 같은 서방한테 야야거리고. 야, 우리 엄마한테 예의 있게 굴어. 이혼하고 싶어? 네 새끼 내가 힘들게 낳고 키워주니까 뭐가 어째? 너 니네 엄마한테나 이런 취급해. 왜 우리 엄마한테 그래? 어른 공경하는 법 못 배워먹었니? 아유, 진잘머리나. 툭 하면 욱해가지고는. 야, 임신하면 다 너처럼 되는 건 아니거든? 장모님, 똑똑히 보셨죠? 제가 저러니 제가 숨이 안 막히겠어요? 정이 안 간다고요. 이혼하고 싶어요. 에이씨. 이혼? 내가 할 말이야, 이 자식아. 친정엄마 앞에서 할 말 안 할 말 다 하는 남편. 정말 화가 났어요. 저는 마침 잘 됐다고 이혼하자고 악을 썼죠. 남편은 뭐라 욕짓거리를 내뱉고요. 그 뒤로 집에 안 들어왔습니다. 시댁에서 자는 듯 했어요. 남편의 외박이 길어지자 친정엄마께서는 또 제게 미안해 하셨죠. 엄마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이냐? 너도 윤서방도 지금 예민해서 그래. 가장 많이 싸울 때가 아이 낳았을 때야. 가장 행복하지만 가장 서로 지칠 때지. 서로의 민낯을 보는 시기란다. 너가 윤서방 한 번만 용서해줘라. 엄마 봐서 화해해. 저는 엄마가 속상한 건 싫어서 또 말을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남편에게 너무했나 착각도 했어요. 남편에게 먼저 연락을 해봤지만 톡도 보지 않고요.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그때 마침 시모가 먼저 시댁에 잠깐 오라고 전화가 왔어요. 저는 아이를 엄마께 맡기고 시댁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또 얼마나 저를 혼낼까 싶었죠. 단단히 마음먹고 갔는데요. 시모는 별 말 없이 남편에게 줄 음식들을 챙겨줬습니다. 우리 아들 요즘 잘 먹고 다니냐? 오랜만에 엄마 집밥 그리울 것 같아서 몇 가지 만들었다.
근데 애는 어쩌고 혼자 왔냐? 친정엄마께서 오셔서요. 그래? 다행이네. 장모한테 잘 얻어먹고 있나 보구나. 요즘 통 얼굴을 안 비추는 게 많이 바쁘다냐? 네? 남편이요? 그래, 그럼 내가 누굴 말하겠니? 얼이 빠져가지고는 친정엄마 있을 때 많이 자둬라. 네, 남편 잘 있어요. 보아하니 남편은 이때까지 시댁에서 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뭔가 쎄한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시모에게 물어보지 못했어요. 시부에게 전화해 보려다가 그쪽으로 갈 리는 또 절대 없어서요.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전화를 안 받았어요. 저는 다음날 점심에 그의 회사 부근으로 찾아갔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려고 하는데요. 어디서 많이 본 남자가 있었어요. 네, 저희 남편이요. 처음 보는 어떤 여자랑 꽁냥거리고 있었어요. 잘못 봤나 싶어서 5분 정도 계속 지켜봤는데 일반적인 사이가 아닌 듯 싶더라고요.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죠. 너 지금 뭐하니?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귀신 본 듯이 놀랐어요. 그리고 그 옆에 여자도요.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매우 낯이 익은 가방이 보이는 거예요. 네, 여자가 들고 있는 가방은 분명 시아빠가 제게 준 선물이었어요. 야, 설마 이거 내 가방이야? 네가 빼돌렸었어? 둘이 뭔 사이야? 너 바람 피니? 당신 뭐야? 뭔데 남의 남편이랑 히덕거려? 어머, 그런 거 아니거든요? 참지 못하고 카페 안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큰 소리가 나자 순식간에 집중됐어요. 절 노려보던 여자는 곧바로 얼굴을 가리며 도망갔죠. 가방도 두고요. 아니, 당신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그리고 똑같은 가방이 세상에 한두 개냐? 이거 네 가방 아니야. 이 가방은 우리 엄마가 가져갔잖아. 바람이라니? 회사 동료야. 너 이제 어쩔 거야? 너 때문에 놀라서 저렇게 가버렸잖아. 아, 회사 동료랑 왜 단둘이 카페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었어? 동료끼리 그렇게 꽁냥거린다고? 그게 말이 돼? 저는 남편을 밀쳐내고 가방 안을 뒤졌어요. 진짜 뭐 하는 짓이야? 왜 남의 가방을 뒤지고 그래? 진짜 억울하거든? 뭔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집으로 가. 가방 이리 내놓고. 저는 적반하장인 남편의 아랑곳하지 않고요. 제 가방 안에 있는 그 낯선 여자의 물건을 다 쏟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제 뺨을 날리더라고요. 짝하고 짧은 마찰음이 나자 사람들이 더 웅성거렸어요. 그리고 저는 발견했죠. 여자의 핸드폰 케이스 뒤에 있는 사진을요. 그 여자와 남편이 포옹을 하며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래도 아니라고? 감히 네가 내 뺨을 때려? 남편은 저를 때려놓고 들키자 어버버거렸어요. 저는 그 둘이 마시던 음료를 양손에 들고요. 그대로 남편에게 부었습니다. 그리고 매장 직원들을 향해 사죄의 인사를 하며 소리쳤죠. 죄송합니다. 난리친 비용은 이 쓰레기가 다 배상할 겁니다. 청소비도 드릴 거예요. 다시 한번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고는 남편의 뺨을 날리고는 빠르게 카페를 나왔습니다. 심장이 엄청 두근거렸습니다. 시아빠가 주셨던 가방의 의미는 비록 변질됐지만 당연히 챙겼고요. 긴장이 풀린 저는 울면서 시아빠한테 전화했습니다. 사실 친정엄마한테는 말하면 억장 무너지실까봐요. 친정아빠한테 전화한다는 게요. 운다고 정신없어 그만 시아빠한테 전화해서 펑펑 울어버린 거죠. 시아빠는 마침 쉬는 날이라 제가 있는 곳으로 데리러 와주셨습니다.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여태 있었던 일을 다 설명했어요. 시아빠는 제게 너무 미안하다고 고개도 못 드시더라고요. 아버님 잘못 아닙니다. 그 인간 잘못이죠. 그게 사실은 말이다. 알고 보니 시모랑 시부 이혼 사유가요. 성격 차이가 아니라 시모의 바람으로 이혼한 거였어요. 시부는
아들이 시모 같은 사람 만나지 말라고 저를 점 찍은 거였죠. 어떻게 그런 걸 지 엄마를 쏙 빼닮아? 아이고 멍청한 놈. 시부는 자기 아들이 멍청하고 좀 못났기는 해도요. 심성만큼은 착한 줄 알았대요. 이렇게 시모와 같은 잘못을 할 줄 몰랐다며 우셨죠. 그리고 제 가방도 새로 사준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제 가방은 중요하지 않아서 괜찮다고 거절했습니다. 시아빠는 이혼을 하더라도 가방은 중요하다고 하셨죠. 고생스럽게 아이를 낳은 너에게 고마워서 사준 가방인데 그런 식으로 변질됐구나. 내 꼭 더 좋은 가방으로 보답하마.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직접 처리할 테니 기다려 주겠니?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저는요. 잠자코 시부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남편과 시모 쪽도 잠잠하더라고요. 곧바로 시아빠는 시댁 사람들을 전부 호출했습니다. 저와 시부가 시댁으로 가자 시모는 어리둥절한 얼굴을 하고 서 있었죠. 시부가 아들이 바람 폈다고 하니 시모가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바쁜 식구들 다 모았어요. 그게 무슨 대수라고. 너도 참 그렇다. 부부 일을 부부가 해결 못하고 시아빠한테 그새 일러? 호기심 때문에 생긴 작은 바람을 이렇게 키워? 아유, 못 살아. 시모는 남편의 바람을 알고 있었어요. 그이 바람 핀 거 아셨어요, 어머님? 네가 애 낳고 살도 안 빼고 정 떨어지는 행동만 골라서 하니까 여자로서 매력이 있겠어? 내가 직접 그 여자애 소개시켜준 거다. 정말 별거 아니고 심싱풀이 땅콩 같은 거다. 내 아들이 작정하고 핀 바람이 아니란 말이야. 너 임신이랑 몸매랑 얼굴 다 망가지고 봐줄 만한 건 그나마 피부였는데 다 처지고. 남자들 시각적인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내가 그나마 그 애 연결해줘서 말이야. 우리 아들이 너랑 쉽게 이혼 생각 안 한 거다. 뭐 여자로서 창피한 줄 알아야지. 그게 뭐가 자랑이라고 사람들 다 불러서는.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시모는 혼자 진실을 다 떠벌렸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그런 일을... 저는 눈앞이 핑핑 돌았어요. 이게 현실인지 악몽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게 사실이야? 당신이 다 꾸민 짓이야 이게? 어디 가르칠 게 없어서 아들한테 바람을 가르쳐? 이혼하라고 아주 네 아들을 벼랑 끝으로 몰았구나. 물론 고지곳대로 지 애미 말만 들은 저 자식도 문제고. 시부는 뻔뻔한 시모의 태도에 저보다 더 화가 난 듯 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왜 자꾸 껴들어서 난리래요? 우리 아들 이혼 생각 없어요. 제가 본처니까 상관없다니까 글쎄. 그게 말이냐 똥이냐? 시부는 시모에게 냉수를 뿌렸습니다. 그걸로도 분이 안 풀리는지 아주 물병에 있는 물을 콸콸 시모 머리에 부었죠. 어머머머, 차가워라. 아니 미쳤어요? 나 심장마비로 죽일 일이 있어요? 애들 보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품이 없게. 품이라는 게 애초에 당신한테 있긴 해. 남편은 그런 시부의 눈치만 보면서 저를 노려봤죠. 분이 안 풀리는 시아빠는 남편 뺨도 양쪽으로 날리셨어요. 아버님, 진정하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님은 의사라서 손을 조심하셔야 하는데 그게 걱정이었죠. 못난 놈. 남편은 이제서야 싹싹 빌면서 잘못했다 하더군요. 남편이 유일하게 무서워하는 건 역시 시부였어요. 그러면서도 시모한테 성질 부리더군요. 엄마는 왜 고지곳대로 다 얘기해서 사람 곤란하게 만들어. 됐고 내 재산 포기각서 지장 찍어라. 아버지. 그렇게 부르지도 마라. 넌 오늘부로 내 아들 아니야. 네 엄마랑 둘이 평생 알콩달콩 잘 살아라. 그거 찍고 이혼 서류도 도장 찍어라. 엄마, 어떻게 좀 해봐. 가방도 엄마가 제 얄밉다고 갖다 주라고 한 거였잖아. 그 얘기는 왜 쏙 빼? 시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고 저는 시모가 원망스러워 그저 조용히 노려봤습니다. 시모는
재산 포기라는 말에 눈이 돌아간 듯 했습니다. 이혼했으니 시부의 재산을 못 받지만 자기 아들은 받을 수 있으니 그게 믿는 구석이었겠죠. 절대 찍으면 안 돼. 절대! 너 지금 이 자리에서 안 찍으면 가방 훔친 죄 법적으로 물을 거다. 가방 안에 든 1,000만 원 수표도 없던데 그것도 같이 말이다. 아버지, 1,000만 원은 엄마가 가져갔고요. 가방 일도 엄마가 시킨 거라고요. 아니 근데 이놈이? 시모는 열받았는지 그대로 남편 뒤통수를 아주 세게 갈겼습니다. 시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누구든 당장 남편이 지장을 안 찍으면요. 가족이고 뭐고 경찰에 바로 넘길 거라며 으름장을 놓았어요. 그리고 시부는요. 아무 말도 못하고 상황을 지켜보던 시댁 식구들을 한번 쳐다봤다가 시모에게 귓속말을 했어요. 너 식구들한테 우리 이혼 사유 다 밝혀도 되냐? 너 바람 피운 거 말이야. 이제 나이 좀 먹어서 안 창피하지? 시모 세상 다 잃은 표정으로 제게 싹싹 빌더라고요. 자신의 치부만큼은 절대 드러내고 싶지 않았나 봐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어. 앞으로 너 모시고 살게. 응? 내 아들이랑 내가 너 여왕처럼 모시고 삼아. 내가 생각이 짧았다, 아가. 내 손녀, 네가 아빠 없이 잘 키울 수 있겠니? 남편도 눈치를 보다가요. 가증스럽게 울면서 합세에 사과하더군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잠시 미쳤었나 봐. 시아빠는 고개를 저으셨죠. 절대 믿지 말라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결혼도 시부가 소개시켜줬으니 이혼도 시아빠가 하라는 대로 할 거라고 말했죠. 시아빠는 결국 지장을 다 받아내셨습니다. 물론 가방과 1,000만 원은 경찰에 신고하셨어요. 남편과 시모는 말이 다르지 않냐고 난리를 피웠죠. 그래서 시부는 10년 전 시모가 바람핀 사실도 모두에게 알렸죠. 저는 지금 이혼을 무사히 했습니다. 양육비도 매달 받고 있어요. 물론 시아버지가 사주셨던 가방값과 1,000만 원은요. 양육비와 별개로 다달이 남편에게 입금받고 있어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요. 전 남편 회사 가서 바람 폈다고 창피 주고 싶었지만요. 그 사람이 일을 해야 돈을 받기 때문에 참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요. 제게 다른 가방을 선물해 주셨어요. 설마 하고 지퍼를 열었는데요. 이번에는 다른 수표가 한 장 들어있더라고요. 1억이었습니다. 놀라서 전화하니 시부는 남편에게 주기로 했던 재산 중 일부분을 제게 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말씀하셨죠. 아가, 내가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고 또 병원 일을 얼마나 더 할지 모르겠다만 부디 우리 손녀 지 아빠 지 할미 닮지 않게 네가 잘 키워주겠니? 저는 아버님이 주신 그 돈을 나중에 아기를 위해서 쓰려고 따로 통장을 만들었어요. 끝까지 시부는 좋은 분이셨죠. 시모는 어떻게 됐냐고요? 아들 상속 못 받으니 매일 술에 쩔어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나이 먹고 바람핀 사실도 들켜서 시댁 친척들한테도 얼굴 못 들고 살고요. 전 남편도 시모에게는 그저 돈의 수단이었는지 아예 아들 취급하지도 않는데요. 전 남편도 엄마 취급 안 하고요. 파국이죠. 저는 좀 있으면 복직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비록 혼자이지만 제 딸 열심히 키우려고요. 친정 부모님이 이제 저희 집에서 같이 사시거든요. 얼른 저 병원에 복귀하라고 아예 저랑 살림을 합치셨어요. 시부도 이제 시부는 아니시지만 언제나 제 딸을 할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해 주신다 하셔서 든든합니다. 사실 좋은 시부라는 남편의 배경 때문에 결혼한 것도 있는데요. 남편 그 자체로의 사람을 잘 모르는 상태로 결혼한 게 조금은 후회됐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지난 일인걸요. 여러분들은 한 부분 말고요. 그 사람 전체를 제대로 알고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부모가 좋은 사람이라고 다 좋은 자식인 건 아니더라고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란 듯이 행복하게 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혼을 했는데요. 이젠 안 좋은 기억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 보냅니다. 제 친정아빠께서는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동생이 중학생, 그리고 제가 고등학생 때 갑자기 아프셨죠. 다행히 아주 옛날에 어머니께서 보험을 잘 들어놓으셨어요. 덕분에 아빠의 병원비 걱정은 그나마 덜었는데요. 대신 생활비는 벌어야 했습니다. 여자 셋이 살아가기에는 세상은 많이 각박하더라고요. 가장이 없으니 엄마께 다가오는 이상한 사람도 많았고요. 아빠가 건강할 때 도움을 줬던 친척들은 정작 저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완전히 남이었습니다. 엄마는 아빠를 간병해야 했고 저희 자매는 자연스레 대학교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미용 학원을 다녔어요. 물론 처음에는 많이 혼나고 실수하고 힘들었죠. 어엿한 수석 디자이너의 실장까지 고생했던 시간은 저를 그렇게 성장시켜줬어요. 그러다 제 단골 손님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아빠의 빈자리가 커서 항상 제 가정을 빨리 이루고 싶었거든요. 예, 너는 커트 얼마씩 받아? 저요? 직급 추가 금액까지 하면 성인 기준으로 23,000원이요. 어머, 비싸라. 완전 바가지네. 바가지는 아니고요. 아무래도 미용실 자릿세도 있잖아요. 커트, 샴푸, 드라이까지 꼼꼼히 잘해드리고 있어요. 텃세는 없어? 텃세요? 제가 아무래도 오래됐다 보니까 그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요즘 단골도 늘고 내가 좀 힘들거든. 그래서 나 혼자로는 안 될 것 같아. 그러세요? 아르바이트 공고 올리는 거 도와드릴까요? 응? 아니, 뭐하러 올려?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네? 나 나무랑 일 못해. 하면 너랑 하지. 저요? 그래. 뭐하러 남의 가게 도와주니? 가족 장사 도와주는 게 100배 낫지. 너 샵에서 수수료 떼고 나면 얼마 안 남지 않아? 동네 미용실이기는 해도 너도 알다시피 내 가게가 수입은 좋잖니. 너도 나이가 있는데 원장 소리 들으며 일하는 편이 더 좋잖아. 시모는 틈만 나면 자기 미용실로 저를 스카우트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좋게 거절하느라 진땀을 뺐죠. 여보야, 우리 엄마 알잖아. 절대 당신 힘들게 안 할 뿐이라는 거. 왜 고집을 부려? 지금 다니는 미용실은 출퇴근도 힘들고 미래가 없잖아. 미래가 없다니? 여기서 내가 이룬 게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만에 하나 샵을 옮긴다 해도 어머니 미용실은 절대 안 갈 거니까 그만 얘기해. 왜 남 좋은 일만 하는데? 당신 보면 완전 우물한 개구리야. 어차피 경력 쌓아서 서울에 있는 샵 갈 것도 아니잖아. 결국은 자기 이름으로 가게 내는 게 목표 아니야? 그럼 더더욱 엄마한테 배우는 게 맞지. 물론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잘하는 거 나도 알아. 근데 생각해봐. 몇십 년을 자기 미용실 한 우리 엄마한테 당신이 모르는 노하우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동네 미용실이라고 무조건 거절하지 말고 진지하게 고민해봐. 생각해 볼게. 진짜지? 당신 엄마 가게로 오면 얼마나 좋아. 엄마 가게랑 내 가게랑 가깝잖아. 생각만 해본다고 한 거니까 오버하지 마. 저는 정말 싫었어요. 시모랑 같이 일해서 좋을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남들이 말하는 그 흔한 고부 갈등도 없었는데 오히려 같이 일하다 시모랑 부딪힐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필 그때 제 사정이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엄마가 아빠 병원 계단에서 잘못 넘어지셔서 다리를 다치신 거예요. 다니고 있던 샵에서 스케줄 조정을 하려는데 원장과 합의가 잘 안 됐어요. 그만두는 방법뿐이라고 하더라고요. 몇 년을 다녔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냉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엄마 다리가 괜찮을 때까지 일을 쉬었어요. 시모는 그때를 틈타 다시 저를 꼬셨어요. 거봐, 내 말이 맞지? 남의 가게 일하느니 가족 가게가 낫지.
이런 일이 또 생길지 모르잖아. 너도 대비를 해둬야지. 몇 년만 도와주면 내가 너 가게 하나는 열어줄 수 있다. 그러니 다음 주부터 출근해. 저는 그만 실체 없는 그 달콤한 꼬드김에 넘어가 버렸죠. 어머니, 이렇게 일이 많은데 그동안 어떻게 혼자 다 하셨어요? 다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렇지. 대충 보니까 알바생 한 명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나 혼자서도 하던 걸 이제 우리 둘이니까 더 수월할 거다. 동네 미용실이라서 덜 힘들 줄 알았는데요. 손님이 끊임없이 오더라고요. 조금 쉬려고 하면요. 뭐하니? 틈틈이 치워야지. 머리카락 쓸고 사용한 로트 바로 세척하고. 시모는 커트 외에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더라고요. 샴푸까지 바쁜 저한테 모조리 시키더라고요. 손님들도 기다리는 시간 때문에 지쳐 보였어요. 새로운 애가 샴푸를 잘해요. 손끝에 힘이 좋아. 나는 늙어서 희마리가 없잖아요. 시모는 저를 며느리라고 소개도 안 했어요. 저는 원래 하던 일에 두세 배를 하니 몸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업무 분담도 없고 모든 청소는 제 몫이었죠.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이랑 밥 먹고 들어오기 일쑤였어요. 남편이 시모 가게랑 가까운 곳에 인테리어 집을 하거든요. 둘은 제게 밥을 챙겨 먹었는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물론 제가 알아서 챙겨 먹으면 되지만요. 저한테 가게를 그렇게 나몰라라 하고 맡기는데 제가 잠시라도 숨 돌릴 틈이 어디 있을까요? 제가 처음 근무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둘이서 무리예요. 젊은 친구 한 명 구하시는 게 어때요? 저 매번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커피로 밥 때워요. 어머, 내가 너를 부른 이유가 뭐였니? 남의 손 안 타게 하려고 그런 거잖니? 그리고 내가 너 가게 해주기로 한 거 기억 안 나니? 겨우 이 정도로 너무 엄살이다. 사람을 한 명 더 구하면 인건비는 네 월급에서 제하면 돼? 그리고 내가 늘 말하잖니. 집에서 든든히 챙겨 먹고 나오라고. 미용사가 밥 시간이 어디 있어? 저 월급도 작게 주시면서 더 깎으시려고요? 밥도 교대로 먹으면 되잖아요. 혹시 저 온갖 허드렛 일 시키시려고 부르셨어요? 어머머, 월급은 말이다. 너 적응 기간이 있잖니. 그리고 가족끼리 너무 돈 밝히는 거 아니니? 어머님보다 제가 일을 훨씬 많이 하잖아요. 만약 제가 이 정도로 업무량을 나가서 하면요. 어머님이 주시는 두세 배는 받을 거예요. 어머님은 그 일랑 점심 식사하면서 저는 굶어요? 저 가게 그만둘까요? 가게를 그만둔다는 말을 하자 어머님은 한 발 물러났어요. 문제는 단골 손님들이 더 이상 어머니를 원하지 않으셨죠. 커트 맞죠? 시원하게 치면 될까요? 아니요. 나 며느님한테 자르려고 왔는데. 그래요? 어머 얘, 벌써 내 손님들 가로채 가는 거야? 사람들이 저를 찾아도요. 처음에는 시모가 좋아했어요. 그런데 점점 몸은 편해도 자존심이 많이 상했나 봐요. 미용실에 오는 사람들마다 다 저를 찾았거든요. 참나, 예. 그럴 때는 말이야. 저는 오늘 예약이 가득 차서 어머님이 잘라주실 거예요. 이 한마디가 어렵니? 제가 그래버리면 손님들이 불쾌하지 않으실까요? 뭔 상관이야. 불쾌하면 친절한 나한테 다시 오겠지. 시모는 본격적으로 시집살이를 시작했죠. 제가 손님을 응대할 때 갑자기 부르거나 말도 안 되는 심부름을 시켰어요. 야, 커피. 야, 커피라는 말로 저를 무안하게 하는 건 기본이고요. 가끔 제 손님 커트 끝나서 잘 보내고 나면요. 너, 아니 방금 그 손님 말이야. 대칭이 잘 안 맞던데 확인 잘했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너는 그렇게 대충 확인하면 돼. 내가 쭉 지켜봤는데 그 손님 분명 너 때문에 다시 올 거다. 한쪽이 삐죽 튀어나왔어. 잘못 보셨겠죠. 제가 몇 번이나 확인했어요. 뭐? 원장인 내가 그렇다는데 말이 많니? 손님들 앞에서 소리 지르는 원장. 불편해서 어떻게 시술을 받겠어요.
게다가 제가 몇 년 차인데 커트 하나 제대로 못할까요? 제 손님들이 커트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찾아온 적은 물론 단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어머님이 잘못한 파마 때문에 클레임이 들어오기 일쑤였죠. 저는 참을 수 없어서 남편에게 말했죠. 나 더 이상 어머님이랑 일 못하겠어.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이 경력에 어머님 비위 맞추면서 일해야 해? 하다못해 원래 있던 샵에서도 스태프들한테 그런 식으로 대우하지 않아. 나한테 툭하면 소리 지르고 구박하고 밥도 안 먹이고. 그리고 당신 왜 항상 나 빼고 어머님이랑 둘이 점심 먹어? 너 내 생각은 안 나디? 내 얼굴 좀 봐. 어머님 가게에서 일하고 난 뒤부터 해골됐어. 숨 좀 쉬고 말해. 그러다 뒤로 넘어가겠다. 제가 악을 쓰는데 남편은 표정 하나 안 바뀌더라고요. 안 그래도 우리 엄마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 너 자존심 세서 엄마 말 죽어도 안 듣는다며? 밥은 어쩌다 몇 번. 시간 맞아서 그렇게 된 건데 꼭 시엄마랑 남편을 질투해야겠어? 당신이 애도 아니고 밥 정도는 알아서 챙겨 먹을 수 있잖아. 남편도 제 편이 아니었죠. 저는 시모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새삼스럽게 사과하냐? 이제야 인정하는 거니? 앞으로는 내가 하는 말 귀 기울여 잘 들어. 제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님께서 가게 해준다는 말에 솔직히 욕심 났어요. 근데 저 도저히 안 되겠어요. 저 이번 주까지만 나올게요. 뭐? 갑자기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며느리랑 시엄마랑 같이 일하는 거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더 이상 불편해지기 전에 제가 그만두는 게 맞아요. 참나, 정말 복에 겨워가지고. 얘, 나처럼 잘해주는 시모가 어딨니? 나 정도니까 모자란 너를 품에 끼고 있지. 남들 붙잡고 물어봐라. 병상에 누워서 꼼짝 못하는 네 아빠, 그리고 변변한 직업 없이 알바하는 네 동생, 병수발 하느라 아무런 일도 못하고 늙어가는 네 엄마, 집구석 하자가 좀 있냐? 아니 도대체 어떤 집에서 반기겠냐? 나라서 너 받아줬지. 너도 말이야, 남들 다 졸업한 대학교도 못 나와서. 에휴, 방금 그만둔다는 말은 내가 못 들은 걸로 하마. 저는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 아들 가게 월세에 생활비도 부담해요. 그런데 어떻게 고마움 하나 없으시고 저희 집을 험담하세요? 저 이번 주까지 도와드리려고 했는데요. 오늘까지만 출근할게요. 하나부터 10까지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는 이만 물러날게요. 아니 저게 정말 못 배워먹어가지고 어디 시어머니한테 바락바락 대들어? 남편은 시모에게 들었는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더군요. 당신 엄마한테 도대체 뭐라 한 거야? 가게 월세 이번 달부터 알아서 해결해. 그리고 생활비? 그동안 내가 냈으니까 앞으로 네가 내고. 야, 치사하게 진짜 돈 가지고 1억이야? 제가 대답이 없자 남편은 알아서 기더라고요. 시모 역시 아들이라는 무기가 안 통하자 한동안 조용하더군요. 그러다 전화 와서는 우는 소리를 하더군요. 가게 매출이 반이나 떨어졌다. 사람들이 다 널 찾아. 애미야, 내가 미안했다. 제발 다시 와주면 안 되겠니? 월급도 올려주마. 사람들이 다 맞은편 골목 미용실에 간단다. 단골 다 뺏기기 전에 제발 돌아오면 안 되겠니? 시모는 제게 싹싹 빌며 애원했습니다. 결국 눈 감고 딱 몇 개월만 더 해주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전과 같은 괴롭힘은 없었어요. 뭐 가끔 시모가 저를 몰래 째려보다가 들키기는 했지만요. 단골 손님들도 제가 돌아오자 다시 가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였을까요? 저는 자연스레 시모의 미용실을 그만뒀어요. 그즈음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상실감이 컸지만 무너진 엄마와 동생 앞에서 티를 낼 수 없었죠. 아이고, 이 집 큰딸이 엄청 고생했지. 기특하다, 기특해. 어렸을 때 봤던 아버지의 친구분들은 울지 않고 홀로 꿋꿋하게 서 있는 제게요. 저마다의 위로를 건네셨습니다.
남들도 저를 안쓰러워하는데 남편이라는 놈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시모도요. 제가 괜찮아 보였나 봐요. 장인어른 오랫동안 투병하셨다 보니까 당신 덤덤한가 봐. 남편은 밤늦게야 시모와 함께 찾아왔어요. 저는 뭐라 할 힘도 없었어요. 아이고, 잘 추슬러야지. 너가 정신을 잘 챙겨야 네 아빠 보험금도 어디 안 뺏긴다. 친척들은 저마다 웬만큼 먹고 살아서 다행히 아빠의 사망보험금에는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 돈으로 셋이 남은 삶을 인간답게 살아보라고 짧은 인사 후 다들 갔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돈에 관심 많아 보이는 건 시모와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얘, 사망보험금이 정확히 얼마랬지? 엄마, 저번에 들어보니까 꽤 되는 것 같던데? 여러 보험 다 합치면 2억 조금 넘지 않아? 어떻게 나눌지 생각해 봤어? 아무래도 당신이 집에 기여한 게 많고 장녀니까 당신이 좀 많이 가져가야지. 나는 10%, 한 2천만 원만 주면 챙겨주면 돼. 그래도 첫째 딸 사위인데 결혼 때도 보태주신 거 없으시니 사돈 어른이 더 챙겨주시겠지. 반반이 맞지 않냐? 반반해. 사실은 정신이 반쯤 나가 있었어요. 겨우 버티고 있었는데 시모와 남편의 말을 들으니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당신 지금 뭐라고? 어머님, 뭘 반반하라고요? 시모는 한술 더 떴습니다. 근데 얘, 3일장 치르면 우리 미용실은 어떻게 하냐? 너 돌아와서 예약 손님 더 많아졌는데 어쩐담? 3일장은 아무래도 길지? 요새는 하루 줄여서 2일장 하던데. 그래, 아들 말 잘했다. 시대가 변하니까 장례식 문화도 바뀌더라. 뭐 이틀 정도야 나 혼자 어떻게 버텨보마. 2일장 할 거지? 그래, 빨리 주술러야 일상생활도 빨리 되찾지. 너 바로 출근할 거지? 아, 그래. 2일장 해. 제가 대답하자 남편이 웃더라고요. 시모도 아주 활짝이요. 저는 천천히 일어서서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마침 알맞은 게 있더라고요. 너 말이야, 네 엄마 장례식이나 2일장 해, 이 자식아. 저는 조문객들을 위한 국화를 한 다발 움켜쥐고요. 남편의 얼굴과 등 보이는 대로 계속 후려쳤습니다. 뭐 하는 거야? 아프잖아. 얘, 너 지금 하늘 같은 남편한테 무슨 짓이야? 그만두지 못해? 야, 다시 말해봐. 다시 말해보라고. 저는 정신없이 국화 다발로 남편을 때렸어요. 조문객들이 별로 없어서 정말 다행이었죠. 제가 멈추지 않고 끝까지 남편을 따라다니니 남편은 그제서야 미안하다고 하고 도망가더라고요. 시모는 사과 한마디 없었어요. 끝까지 저를 표독스럽게 쳐다보더라고요. 시모도 말리다가 몇 번 맞았거든요. 제가 늙은 시모를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라도 복수할 수 있어서 속이 시원했어요. 남편은 결혼하기 전 한 번, 그리고 결혼한 후 한 번, 친정아빠가 위독하실 때 한 번, 그렇게 딱 3번 정도 저희 아빠를 봤어요. 아빠가 눈을 감고 있을 때가 더 많아서요. 어차피 가도 장인어른은 자기를 모르니 갈 필요 없다고 했던 사람이죠. 그래놓고 사위 운운하니 너무 열이 받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라 함은 엄마는 울다 실신하셔서 이 광경을 못 보신 거였어요. 동생도 울다 잠들었고요. 결혼을 잘하지는 못했어도 못한 꼴을 보여주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장례가 끝나고 몇 개월간 폐인처럼 지냈어요. 밥도 잘 안 먹고 잘 씻지도 않았어요. 너 냄새나. 좀 씻어라. 더러워 진짜. 창 당한 사람들 다 너 같지 않아. 왜 이렇게 유별난지 모르겠네. 보험금 안 나눠주니 심통난 남편은 못된 말만 골라서 하고는 시댁에 가버리더라고요. 친정엄마는 매일 저를 보살피러 오셨어요. 그러다 제가 좀 괜찮아지니 제 눈치를 보다 말씀하셨죠. 아빠 보험금 말인데 생각보다 많이 넉넉하지 않니?
정아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좀 늦었어도 공부 다시 해보는 게 어때? 엄마는 이제 너희가 앞만 보고 달려갔으면 해. 우리 딸들 공부 엄청 잘했잖아. 저는 공부라는 말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함께 전교 1, 2등을 다투던 친구들이 대학 다니는 걸 보면서요. 한때 많이 부러웠고 괴로웠거든요. 그렇게 하고 싶었던 공부를 이제 와서 다시 할 수 있을까 싶었죠. 아빠가 분명 이렇게 쓰라고 남겨주신 걸 거야. 엄마가 뒷바라지 다 할 테니까 이제 너네 둘 다 하고 싶은 거 해. 동생도 마찬가지로 성적이 전교권이었거든요. 동생은 대학교 입학 준비를 하고요. 저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좋아하는 공부를 하면서 금방 활력을 되찾았어요. 엄마도 행복해 하셨고요. 대신 남편과 시모가 문제였어요. 아니, 네가 공무원 준비하면 우리 생활비는, 내 가게 월세는. 장난해? 지금까지 내가 다 했으면 이제는 좀 당신이 부담할 생각 안 들어? 아니, 예고도 없이 갑자기 그러니까 내가 너무 부담되잖아. 뭐가 문젠데? 내가 다 내라고 했어? 생활비 반은 낸다고. 월세는? 가지가지 한다. 가게를 접던가. 손님도 없잖아. 아니면 이혼해. 나 공부하는 거 마음에 안 들면 해줄게. 그럼 나도 생활비 반 안 내도 되니까 좋네. 남편은 이혼 얘기를 하자 금방 수그러들었어요. 시모 역시 제 소식을 듣고 뒤집어졌어요. 그 나이에 무슨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니? 아이고 답답하. 그렇게 돈 낭비할 거면 네 가게나 차리지 그랬니? 아니면 내 가게 확장해서 둘이 같이 해도 좋고. 인테리어 사장인 내 아들 두고 쓸데없는 곳에 돈 쓰냐 이 말이다. 어머님, 저 이미 학원 수강료도 전액 결제했고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거예요. 이혼하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는 결혼 생활 계속하면서 한다는데 왜 말리세요? 어머님도 공무원 며느리 좋지 않으세요? 넌 무슨 합격이 된 것처럼 얘기한다. 그렇게 자신 있냐? 나이에 맞지 않게 참 너도 순진하다. 꿈도 커. 어머님, 좀 믿고 지켜봐 주시면 안 돼요? 저 자신 있어요. 저는 죽었다 생각하고 공부만 할 생각이었거든요. 무엇보다 아빠가 남겨주신 돈까지 썼는데 열심히 해야지 라는 생각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심은 계속 깨졌습니다. 저 말고 시모가 깨트렸죠. 아구구구, 어떡하냐? 얘, 잠시 가게로 와라. 큰일 났다. 큰일이 난 것처럼 전화가 와서 가보면요. 종일 가게를 맡겨놓고 어머님은 사라졌어요. 그리고 제가 연락이 안 되면 또 제가 다니는 학원까지 전화를 하셨죠. 빨래랑 설거지랑 청소기 좀 싹 돌리고 가거라. 내가 요새 8시 말고 10시에 문을 닫거든. 집 가면 일할 시간도 없고 골아 떨어져 버리니 부탁할 사람이 너밖에 없어 그런다. 그런 식으로 툭하면 시모는 저를 불러내 부려먹으려 했죠. 공부를 일부러 방해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신 어머님한테 나 좀 그만 찾으라 해. 시간 많고 사지 멀쩡한 아들 두시고 왜 자꾸 날 불러? 이 나이에 공시 준비한다고 무시하는 건 괜찮아. 그치만 나이 많고 시간 없는 며느리를 왜 방해하냔 말이야. 그런 건 좀 네 선에서 해결할 수 없어? 문제가 있으면 둘이 해결해. 왜 엄만 나한테 짜증이야? 엄마가 너 불러내서 청소를 시키는지 뭘 하는지 내가 일일이 어떻게 알아?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남편도 시모도 말이 안 통해서요. 저는 곧바로 친정엄마께 부탁했습니다. 어머, 김서방. 네,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다름이 아니라 복날이라 삼계탕 하려는데 갈게요. 남편은 먹는 거에 또 환장하거든요. 엄마는 밥 먹으러 오라고 불러놓고 남편에게 고장난 것들을 수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는 어머, 내 정신 좀 봐. 삼계탕 한다면서 닭을 안 샀네? 김서방,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금방 닭 사올게. 그렇게 엄마가 나가서 연락 두절이면
남편은 밥 한 끼 못 얻어먹고 가게로 돌아갔죠. 몇 번 그런 식으로 엄마가 남편을 계속 호출했어요. 남편이 저희 엄마를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거절을 못하고 매번 불려간 거죠. 그럼 야무지게 엄마가 시키는 일을 하고 와서는요. 장모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야? 왜? 우리 엄마 뭐? 자꾸 밥 먹으러 오라고 해놓고 일만 시키잖아. 사위 어려운 줄 모르시고. 그래? 그래라니? 그게 다야? 장모님한테 당장 네가 전해. 나 부르지 말라고. 바쁘다고. 내가 왜? 내로남불이야? 나는 내가 어머님 해결하는데 왜 너는 나보고 해결해달래. 엄마랑 둘이서 해결해. 뭐야? 너 설마 복수하는 거야? 장모님 이용해서? 뭔 소리야. 그렇잖아. 네가 시킨 거지? 저는 남편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태평하게 굴었어요. 엄마는 주말에도 열심히 임무를 수행하셨어요. 김서방, 굶을까봐 내가 왔지. 우리 같이 수제비 만들까? 반죽 좀 치대봐. 아이고, 그걸로는 어림도 없지. 30분 정도는 계속 쉬지 않고 치대야 해. 김서방, 대청소 한번 하자. 아이고, 청소 안 해봤어? 빡빡 문질러봐. 며칠 후 남편은 소리도 안 지르고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미안해. 여보, 진짜 내가 잘못했어. 엄마, 연락 앞으로도 다시는 않도록 할게.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남편을 빤히 쳐다봤죠. 남편은 고 시모에게 전화해 울부짖었어요. 엄마, 다시는 집사람한테 따로 전화하지 마. 일도 시키지 마. 알았어? 아들이 제발 부탁할게. 못 이기는 척 남편의 사과를 받아줬습니다. 시모는 다행히 약속을 잘 지켰어요. 대신 그 시집살이는 엉뚱한 곳을 향하는 듯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정아? 아니, 우연히 시모 가게를 지나가는데요. 제 동생이 시모 미용실 안에서 혼나고 있는 겁니다. 너 내가 몇 번을 말해.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손님 귀 다 타들겠다. 정아야. 저는 시모와 동생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어머님, 이제 하다하다 제 동생까지. 제가 갑자기 나타나자 시모는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네가 왜 여기 있냐? 학원은? 언니. 동생은 제 팔을 끌고 다급하게 절 부르더라고요. 너 여기서 뭐해? 뭐하긴 뭐해, 알바하지. 언니 공부 안 해? 어머, 지 동생 알바하고 싶대서 일을 시켜줘도 나한테 저렇게 소리를 지르네. 아주 며느리가 왕이다, 왕이야. 알바라뇨? 야, 네가 알바를 왜 해? 엄마한테 용돈 받잖아. 모자라? 그게 아니라 나 방학에 해외여행도 가고 싶고 또 엄마가 뒷바라지 해줘도 나중을 위해서 최소한 생활비는 벌고 싶어서 나도 저축이라는 거 하고 싶단 말이야. 시끄러. 따라와. 저는 동생을 무작정 시모의 미용실에서 끌고 나왔습니다. 너 뭐 사고 쳤어? 급하게 돈 필요해? 아,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왜 여기서 그래? 여기가 뭐 어때서 나한테 엄청 잘해주신단 말이야. PC방은 야간이라 위험하지. 서빙 같은 것도 하기 싫고. 여기는 안전하고 시급도 세고. 무엇보다 가족이잖아. 동생의 눈이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저는 시모에게 고개를 숙이고 동생 잘 부탁한다는 말밖에 못했죠. 못 믿었기는 하지만 기껏 해봐야 몇 개월 하겠지 생각했어요. 동생이 알아서 관두겠지 싶었죠. 그런데 진짜 시모가 잘해주는지 꽤 오래 일을 하더라고요. 다행히 시집살이는 며느리인 저에게만 하는 듯 했어요. 시모는 그동안 자신이 잘못했던 게 미안했나 봐요. 제 동생도 챙기고 저도 계속 챙겨주더라고요. 시모는 요거트나 잼 같은 걸 유기농 재료로 직접 만들어서 먹는데요. 갑자기 제 목까지 챙겨주고요. 손님들이 만들어준 케이크나 양념갈비도 저 먹으라고 가져다 주셨어요. 너 공부하느라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 아들은 먹이지 말고
너 혼자 다 먹어야 한다. 그래야 붙지. 한 번에 붙을 자신이 있지? 어머님, 제가 진짜 잘할게요. 저절로 효도를 행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공부하는데 배가 너무 아팠어요. 공부에 집중을 못하겠더라고요. 스트레스와 피로 때문에 혹시 몸이 잘못됐나 싶었죠. 네? 장염 증상이 심하네요. 날이 더우니 먹는 거 조심하세요. 문득 생각나는 게 어머님이 주신 음식들이었어요. 병원에 다녀온 날도 시엄마는 음식을 싸들고 왔어요. 어째 얼굴이 더 푸석하냐? 잘 챙겨 먹는 거 맞니? 네, 근데 요새 배가 아파서요. 늙으니까 소화 능력이 떨어지나 봐요. 늙은이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구나. 돼지갈비다. 네 신랑 주지 말고 너 다 먹어라. 국물까지 같이 부어서 구워라. 촉촉하게 말이다. 돼지갈비면 사족을 못 쓰는 남편인데요. 그걸 잘 아는 시모가 남편을 절대 주지 말라니까 너무 이상했어요. 저는 설마 혹시나 싶어서 어머님이 주신 돼지갈비를 남편에게 전부 구워줬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당신 꼭 챙겨주래서. 돼지갈비야? 맛있겠는데? 당신은 안 먹어? 난 별로 생각 없어. 당신 다 먹어. 그런데 반응이 바로 오더라고요. 돼지갈비 좀 변질된 거 아니야? 배가 살살 아픈 게. 어? 그래? 약 없어? 줄게. 잠시만 기다려. 저는 확신할 수 없어서 어머님이 음식을 줄 때마다 남편에게 줬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배가 아팠어요. 아, 여보, 우리 집 냉장고 고장난 거 아니야? 당신이 주는 음식만 먹었는데 왜 이러지? 그래? 어머님이 갖다 주신 음식들인데 당신이 어머님께 한번 여쭤봐. 혹시 어머님 냉장고가 고장난 거 아니야? 소식을 들은 시엄마가 아들 걱정에 곧장 달려왔어요. 너 내가 준 음식들 너 먹으라고 갖다 줬잖니? 네, 어머니. 내 아들한테 다 줬냐? 네. 왜? 너 먹으라니까. 입맛이 없어서요. 왜요? 너 다 알고 그러는 거지? 뭘 말씀이세요? 저는 계속 모르는 척 잡아댔어요. 아니다. 됐다. 어머님, 오늘은 음식 안 가져오셨어요? 그래. 너는 뭐 맨날 나한테 얻어먹으려고만 하니? 시모가 성질을 부리더라고요. 사실은 시모가 오기 전에 동생이 알려줘서 알고 있었어요. 아니, 분명 몇 주씩 방치한 음식인 것 같은데 퇴근할 때마다 며느리 갖다 줘야지 하고 콧노래 부르잖아. 찜찜해서 전화했어. 그때도 제 걱정하는 동생의 상황은 전혀 몰랐죠. 여보세요? 나야. 미용은 아예 관둔 거야? 아, 네. 그렇죠. 시엄마 가게 단골 손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가 말아준 로트가 최고야. 하나하나 얼마나 정성스럽게 말아줘? 저희 어머님도 잘하시잖아요. 아니, 근데 혹시 자기 여동생이 있어? 아, 바로 알아보셨구나. 제 동생 맞아요. 거기서 알바해요. 어머, 맞지? 얼굴이 똑 닮아서는. 아니, 세상에 일자리도 많은데 왜 하필? 얼른 그만두라 해. 보니까 엄청나게 구박하더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뭔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야. 자기는 무슨 약점을 잡혀서 시댁의 동생까지 잡혀 사는 거야. 안쓰러워서 원 어떤 날은 손찌검도 하는 것 같던데.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택시를 타고 시모 가게에 갔습니다. 그때 시모가 제 동생 뺨을 때리는 걸 목격했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눈이 뒤집어져서 시모를 세게 밀쳤습니다. 아이고, 사람 잡네. 시모는 힘없이 뒤로 자빠졌어요. 지금 제 동생 뺨 때리셨어요? 당신이 뭔데요? 말버릇하고는. 언니, 아니야, 오해야. 너는 그렇게 세게 맞아놓고 무슨 오해야? 예, 맞을 짓을 했으니 맞지. 난 네 동생이라 너처럼 일 잘할 줄 알았다.
근데 이거 원 일을 못해도 너무 못하잖니? 그래, 내가 교육한다고 아프지 않게 살짝 혼 좀 냈다. 근데 감히 어디 시모한테 네가 이 난리야? 웃기지 마세요. 내가 다 들었어. 얼마나 세게 때렸으면 그런 소리가 나? 어디 귀한 내 동생한테 손찌검이냐고요. 안 아파? 그럼 나한테 똑같이 맞아보실래요? 안 아프게 때려드릴게요, 내가. 그러자 동생이 울면서 시모한테 빌기 시작했어요. 언니, 그만해. 사장님, 언니 한번 봐주세요. 동생 말을 들어보니 가관이었습니다. 나 학교 다닐 동안만 여기서 알바하면 우리 빚 다 탕감해 주신다잖아. 그니까 끼어들지 마. 빚이라니? 뭔 소리야 너. 언니 결혼할 때 사장님이 집 해주셨다며. 그래서 혼수는 언니가 해야 하는데 그것마저 다 해주셨다며. 그 빚진 거 내가 1년만 일하면 안 갚아도 된다셨어. 뭐? 알고 보니 시모는 제 동생에게 연락해서 거짓말한 거였어요. 글쎄 제가 결혼 당시 돈이 없어서요. 혼수, 냉장고며 TV, 에어컨 전부 다 시모가 사줬다고요. 그걸 갚아야 하는데 동생이 대학 가기 전에 저 대신 일하면 금방 갚는다고요. 그렇게 시모는 어린 동생에게 거짓말을 한 뒤 일을 시킨 거죠. 무급에다 밥도 안 주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미용실에서 일하고 모은 돈으로 혼수 남편이랑 반반했거든요. 집은 시모가 해준 게 아니라 전세 대출이었고요. 저는 동생에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제가 결혼 한 번 잘못해서 동생에게까지 상처를 줬으니까요. 우선 동생을 데리고 친정 엄마께 갔는데요. 저는 더 화가 났어요. 엄마도 쓰러지기 직전이셨어요. 그 옆에 내가 미쳤나? 아니, 미용실 보증금 갑자기 올랐대서 나한테 돈까지 빌려가 놓고? 시모가요, 미용실 보증금 때문에 아빠 사망보험금 좀 빌려주면 안 되냐고 사정사정 했대요. 엄마는 마음이 약해서 2천만 원 빌려줬는데 시모는 큰딸 작은딸 할 거 없이 구박하고 있었던 거죠. 엄마, 내가 해결할게. 저는 고민 끝에 시모에게 복수할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시모의 경쟁 가게인 미용실에 찾아가서 솔직하게 사정 이야기를 했어요. 시모에게 복수하고 싶다고요. 딱 한 달만 알바로 일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경쟁 미용실은 오히려 좋아했죠. 제가 시모랑 다르게 실력도 좋고 성격도 좋다고 소문이 났다더라고요. 제 소식을 들은 시모의 단골 손님들은 제가 있는 경쟁 가게로 다 유입됐어요. 시모 가게는 파리가 날렸죠. 얼마 안 가 시모는 소문 듣고 달려와서요. 저를 보자마자 뺨을 내리쳤습니다. 이게 정말 미쳤나? 어디 이런 짓을 벌여? 네가 사람이냐? 이 짐승만도 못한 어디 걷어줬더니 이런 식으로 은혜를 갚아? 어? 툭 하면 상대방 뺨 때리는 게 특기예요. 그 손버릇 좀 고치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데요? 다 어머님 자업자득 아닌가요? 뭐? 이런 미친? 더 해봐. 더 말해봐. 어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게 감히 까불어?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시모는 제 뺨을 때리고 온갖 욕설을 악담을 퍼붓더라고요. 그러고도 분이 안 풀리는지 제 머리채를 잡고 이리저리 흔들었어요. 새로운 미용실 원장님은 시모를 겨우 떼놓고 말했죠. 아, 그만! 남의 가게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야말로 남의 며느리 데리고 뭐 하는 건데? 재밌어? 재밌냐? 그리고 뭐 다들 구경 났어요? 뭘 봐? 넌 인간도 아니야. CCTV 다 찍혔고 내가 경찰 신고도 했어. 원장님한테 제가 사과를 하자 감사하게도 괜찮다고 마무리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동네 사람들이 다 듣도록 시모의 만행을 떠벌렸죠. 어머님 미용실에 오면 잘해준다면서요. 근데 허구한 날 구박하고 밥도 못 먹게 하고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증인이에요. 맞아. 얼마나 며느리 구박한지 몰라. 그러니까 난 처음에 며느리인지도 몰랐어. 워낙 하대하니까. 듣고 계신 손님들도
같이 맞장구를 쳐주셨죠. 게다가 친정아버지 장례식 길다고 하루 줄이라 하셨죠. 바로 다음날 출근하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아빠 사망보험금 나누자 하셨잖아요. 그게 사람이 할 말이에요? 상 치르고 있는 며느리한테요. 게다가 공시 준비하는 며느리는 상한 음식 먹이고 며느리 동생한테는 거짓말하면서 무급으로 일 시키고 당신이 악마 아니면 뭐예요? 그래놓고 뭐? 우리 엄마한테 돈을 빌려요? 어떻게 2천만 원 빌릴 생각을 하셨어요? 당장 우리 엄마 돈 2천만 원 내놓으세요. 저는 숨이 넘어갈 듯 했지만 빠짐없이 시모의 잘못을 다 나열했습니다. 잘못했다. 한 번만 봐줘라. 미안하다, 제발. 돈 이야기가 나오자 놀랍게도 시모는요, 사람들 보는데도 창피한 줄 모르고 싹싹 빌더라고요. 시모 미용실은 본인의 전부라 끔찍히 소중했나 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되니? 어떻게 하면 네 기분이 풀리겠니? 아가, 내가 잘못했다. 내가 노망이 들었나 봐.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다. 사실은 다 오해가 있는 거야. 내가 설명하마. 내 말 좀 들어주겠니? 시모는 가증스럽게 울면서 제 손을 잡았죠. 어머, 사실인가 보네. 이 원장님, 어쩜 사람이 그래요? 그렇게까지 안 봤는데. 저렇게 예쁘고 똑똑한 며느리 구박을 한다고? 무서워라. 참 무서운 사람이네. 실력도 안 좋은데 인성까지 바닥이었네. 한때는 단골이었던 분들은 저를 위해 같은 마음으로 시모를 나무랐습니다. 저는 시모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러자 또 눈이 희번뜩하더니 제 머리채를 다시 잡더라고요. 경찰이 오자 시모는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이혼 서류랑 2천만 원 준비하라 했습니다. 남편은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이혼만은 안 된다 했어요. 여보, 제발 한 번만 봐줘. 엄마랑 나한테 기회를 한 번만 주라. 그래? 그럼 어머니 경찰에 신고할게. 괜찮지? 그럼 진짜 이혼은 안 할 거야? 남편은 웃기게도 시모를 신고하라고 하더라고요. 시모 앞에서도요. 엄마, 이 사람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번 기회에 좀 뉘우치세요. 뭐? 아들, 너 방금 뭐라고 했냐? 어머니가 잘못하신 건 어머니가 책임지시라고요. 시모는 냉정한 남편을 보고 눈시울을 붉히더라고요. 저희 이혼 안 하는 조건으로 어머님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어요. 괜찮으시죠? 네가 기어코 내 아들을 감히 네가 나를 능욕해? 시모는 또 제게 달려들었고요. 남편은 그런 시모를 막아섰습니다. 엄마, 좀! 시모는 가슴을 치며 울어댔어요. 아이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네가 이래? 저는 둘을 내버려 두고 친정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안 했냐고요? 아니요, 변호사 고용해서 이혼 잘했습니다. 구질구질한 남편 때문에 좀 길어졌지만요. 그리고 시모도 사귀죄로 고소했어요. 동생한테 빚졌다고 거짓말하고 무급으로 일 시키면서 때리기까지 했으니까요. 벌금으로 마무리됐어요. 다행히 어머니께서 차용증을 잘 받아놓으셔서요. 못 받을 줄 알았던 2천만 원도 잘 받았습니다. 또 동생이 일했던 것도 다 계산해서 월급 받아냈고요. 시모랑 남편 근황은요. 시모 가게 월세 놓던 주인은 제 소문 듣고 깜짝 놀라 시모에게 퇴실을 요구했다네요. 일부러 보증금이랑 월세 높이니 시모가 알아서 가게 접고 나간 거죠. 이미 동네 사람들이 시모 인성 다 알아버려서 가게 손님도 없었지만요. 전 남편도 같은 동네라 가게 문 닫았대요. 동네 사람들 눈초리도 있고요. 원래도 장사 안 됐는데 제가 없으니 월세도 못 냈겠죠. 시모와 전 남편은 둘이 어디서 손가락이라도 빨면서 살고 있겠죠. 다행히 저는 9급 행정직 공시 붙었고요. 동생도 원하는 대학교 합격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친정 엄마께서도 여행도 다니면서 잘 지내세요. 아빠가 하늘에서 슬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안 좋은 일들을 많이 겪었지만 지금은 정말 행복하니까요.
지금까지 긴 제 사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